보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더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들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관련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직역연금이나 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 교수님 먼저. 이게 특수직역연금 문제는 이게 이제 대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사실 좀 특수직역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 좀 있어서 조금 약간 논의가 조금 다른 논의 같고요. 이거는 다만 이제 군인연금의 경우에 이제 계급 정년이 있다 보니까 계급 정년 때문에 이제 그 전역을 빨리 하는 경우에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제 계급 정년으로 나오는 경우에 뭐 소령 정도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 대책이랄까 이런 게 사실 동시에 좀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계급 정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연금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 이제 그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군 생활을 했는데 너무 타격이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은 좀 특수한 거니까 좀 변론으로 하고,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사학 경우에는 사실 이 두 제도는 국민연금하고 이제 곧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제도나 또는 교육 제도나 이런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해서도 초중고 대학 교육도 초등학교는 이제 공립이 70% 되지만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사립학교에다가 교육을 많이 맡기는 상황인데, 사립학교에 공교육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제도라는 것을 지금 형태로 둘 것인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교육제도 자체는 둬야 되고, 또 공무원 제도라는 것도 상당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통합 이게 뭐 급여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좀 점진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너무 그리고 이거를 너무 사실 여기는 사실 18%고 국민연금 9%인데 또 다른 뭐 종합보험 있기 때문에 18%라고 해도 높은 건 아니지만 그건 너무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형평성 문제만 너무 강조하는 거는 좀 편향된 국민들한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이것도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공무원 제도나 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 속에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방향은 그렇게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수직역연금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현 세대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 보장의 상태를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의 실제 연금 수준이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두 분도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을 받으실 거고, 뭐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과도하게 질러보자면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급여 수준 정할 때 과연 교수님들께서
본인들이 앞으로 받으실 연금 수준에 비교했을 때 제시하시는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그 낮은 목표로 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특수직여연금을 어떻게 뭐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해 보면, 이제 아까 18%를 내신다고 그랬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이제 사업자하고 9%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특수직여 받으실 분들이나 받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급여의 성격으로 보험료도 더 많이 내고 그걸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논의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본인이 낸 그 금액 내에서 받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거를 뭐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거의 사망 때까지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부 그런 그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많이 내시긴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같이 그 섞여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급여액을 오랫동안 받으시는 부분에서도 좀 더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 특수직여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전 국민의 전체 노인의 아마 1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5, 6%? 네, 5,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걸 감안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저기 최은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제 형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그 급여액의 현격한 차이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가입 기간도 짧고 성숙도가 좀 낮다 보니까 급여액이 좀 낮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 연금은 또 이전에 급여율이 높았던 때의 그런 이제 것들이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누리는 연금액은 사실은 급여율이 높았던 부분들을 반영한 구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현격한 격차들을 느끼는데, 지금 2015년에 이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가지고 개혁이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2015년 이후에 이제 신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료는 이제 국민연금의 2배, 18%고 급여율은 1.5배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이 40이면 여긴 60. 이래서 해서 그 수익비를,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퇴직수당을 이제 각자 받는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비교를 해도 어쨌든 1.5배 정도로 지금 국민연금하고 공적직영연금의 수익비를, 그러니까 맞은 부담하고 급여 구조를 일단은 맞춰놨다. 그래서 제도의 그런 지금 급여 수준하고 부담 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적어도 급여 부담 구조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런 정도는 맞춰놓은 상태다. 그게 지금 2015년 개혁이고, 이제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보험료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아무래도 수익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이제 공적직영 연금도 당연히 국민연금의 수순에 맞춰서 이제 그 수익비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정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통합은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진 않다. 우리가 이제 정서상 빨리 이제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만들자,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정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제도라는 게 나름 이게 한꺼번에 그 뭐 수급자의 연금 급여를 뭐 깎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국가가 이미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통합을 하면 오히려 특수직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 세대로의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그 연금 가입자들이 절대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오히려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은 재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좀 맞춰졌을 때 그 특수직영연금, 공적직영연금은 국민연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에 해당된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특수직영연금의 좀 특수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3층으로 바꿔서 그 말하자면 제도 개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약간 호흡이 좀 길게 가야지 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